자, 시청자분들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일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반일 감정에 심각하게 빠져있던 거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다행히 한일 관계가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되었죠. 자, 국민들이 그래도 지난 대선 때 기적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걸렸던 그 수출 규제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사건이 터지기 몇 달 전에 유튜브에서 실제로 수출 규제를 조만간 당할 것 같다고 경고까지 하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성지에 찾아왔다라고 그때 또 댓글을 달아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규제를 당하다가 각종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우리나라에 그 예를 들면은 초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각종 고순도 물질들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가 이제는 그래가지고 참 다행스럽게도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말 이제 글귀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절대로 따라하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 나쁜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맞아요. 타인의 혹은 과거의 나쁜 사례를 참고하면서 나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자. 우리가 두 번 다시 우리는 저러지는 말자. 이런 맥락에서 쓰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본 영상에서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가? 바로 의미 없는 반일파리입니다. 자, 국민들이 여러분들 어리석으면 어떻다? 정치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반일파리에 선동되었던 불과 몇 년 전에 그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뭐 여러분들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그 브랜드들 아실 거예요. 뭐 도요타, 렉서스, 뭐 혼다, 닛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도요타, 렉서스 같은 일본 자동차들이 밉다고 쇠파이프를 들고 박살을 내버리는 뭐 이런 퍼포먼스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안타깝죠. 자, 심지어 여러분들 일본에 유명한 그런 대중적인 옷 브랜드, 의류 브랜드가 있죠.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그런데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립스틱을 묻히고 낙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흰색 옷에다가. 여러분들 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경찰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사에 나선 적도 있었어요.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때 저 뉴스를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그런 유니클로 매장들 있죠. 유니클로 국내 매장들은 결국 거기에 밥벌이가 엮여 있는 사람들, 사장님들이나 근로자들이 누구다? 맞아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국민들이 거기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감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서로의 밥그릇을 깨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득세하면 세상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세요. 무려 일본산 차량을 일본 자동차 밉다고 우리 아파트에는 주차 금지시키겠다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일본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뭐 아파트라든지 건물의 주민도 아니에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일본 차라고 세상에 타이어에 펑크를 내버리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진 속의 차주는 하필이면은 타이어 옆쪽을 긁어놔버리는 바람에 수리도 안 돼가지고 얄짤없이 타이어를 통째로 다 바꿔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은 엄청 웃기죠. 일본 렉서스 승용차가 밉다고 세상에 자동차 본네트에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심한 비속어잖아요. 낙서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반일에 미쳐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해요. 드릴로 남의 차에다가 슬쩍 구멍을 뚫어놔 버리는 겁니다. 빗물이 들어가고 습기가 차고 안 좋겠죠.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진짜 이거는 범죄의 도시 고담시티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거 보이시죠? 정갈하게 구멍을 잘도 뚫어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것도 진짜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습니다. 일본 자동차가 밉다고 자동차 옆에다가 세상에 무려 매국노라고 거대하게 대문짝만한 낙서를 휘갈겨 놨습니다. 진짜 쇼킹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일본 자동차는 주유를 못 해준다라고 주유 거부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열혈 애국자 납셨죠,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게 그 사장님이 그래 뭐 아기가 없는 그
모르겠어요. 그 안타깝잖아. 감정에 사로잡혀서 저러는 거거든. 저게 본인은 떳떳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만 사실 저런 행동이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의지가 아니란 말이야. 사회가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주입하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증오심이고 그 뇌 속에 어떤 알고리즘이 형성이 된 거거든. 저게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정말 안타깝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참고로 주유소를 찾아온 자동차 차량에게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판매를 제한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 매우 그러니까 무겁고 잘못된 범죄 행위입니다. 현수막을 거는 것까지는 사장의 어떤 그런 개인 문제고 법으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 주유를 거부하는 순간 그리고 그거를 피해자가 이거를 신고하는 순간에 사건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범죄 행위입니다. 주유를 거부하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정작 우리나라 전국의 상당수 주유소들은 일제 다스노 주유기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일 불매를 하던 그 수많은 주유소 사장님들은 과연 이거를 알고나 있을까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일본에는 다이후쿠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자동 세차 기계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주유소마다 자동 세차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이후쿠사의 자동 세차 기계가 우리나라 전국 각지 주유소 상당수에 이 회사 제품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세차 기계는 그러면은 반일 불매 안 해요? 기름 넣는 기계는 그러면은 반일 불매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부끄럽고 안타깝고 오글거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참 좋은 격언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 늘어나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화면의 화질, 이 해상도를 높여준다라고 해요. 4K 어떤 블루레이 화질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짧고 어리석었을 때는 못 보던 게 있었는데 지식이 늘어나고 안목이 넓어지는 순간 더 고화질로 세상이 구석구석 선명하게 그 돌아가는 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부끄럽잖아. 모르니까 안 부끄러운 거거든. 알면은 부끄럽단 말이야, 이런 게. 국민들이 어리석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낮고 자질이 떨어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따위에게 이용당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무식하고 어리석으면은 대한민국 정치인들 따위에게 이용당하고 살게 된다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일본 차 수리를 카센터가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카센터에 찾아왔는데 네 차는 일본 차라 가지고 미워가지고 내가 수리 못 해주겠다 이겁니다. 황당하죠. 저게 여러분들 불과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몇 년 전에 벌어지고 있었던 광기들이라니까요. 다들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온갖 과잉 스펙을 가지고도 취업 못하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요즘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던 그 불과 몇 년 전에 그때 그 시절 우리나라 한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당연하지만 자동차 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손님의 수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자, 정비소 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영업 정지를 먹거나 심하면은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 국민은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에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성과 상식을 마비당하고 선동당한 채로 감정에만 맹목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분노하고 산다면, 심지어 평생 그러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인생을 왜 문재인 같은 인간을 위해서 탕진하고 사냐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뇌를 당했다 뿐이지 조금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팩트를 접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다시금 또 눈을 뜰 수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자, 끝없이 북한에 쌀을 퍼주자, 돈을 퍼주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의료 지원, 인도적인 핑계로 온갖 거를 다 갖다 퍼주자. 언제까지 이런 인간들한테 속고 사실 겁니까? 갖다 퍼주니까 평화가 와요? 아니죠. 요즘 뉴스 보셨잖아요. 정은이가 미사일 날리고 포탄 쏘고 북한 애들이 수십 년 동안 맨날 하던 거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퍼줄 거예요? 언제까지 퍼줄 겁니까? 이제는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사진 속에 있는 어떤 정치인 개개인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어요. 사실 저도 미국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하지만 이 구도, 이 그림 자체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반드시 꼭 필요한 구도라는 거예요.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는 이제 삼국 모두 동맹의 어떤 레벨로 체급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게 한반도의 국익과 가장 안전한 안보 태세를 위해서 필연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무한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무한하고 인구와 출산율도 무한하고 국력도 무한하다면 뭐 혼자서 독고다이로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하면서 해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고 팍팍하다라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소멸될 판입니다. 국민들의 경제 상황은 좋습니까? 여러분들 돈 벌고 사는 거 쉬우세요? 아니잖아요. 다들 먹고 살기 팍팍하잖아. 국산차 한 대 끌고 사는 것도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럴 때 한반도에 만약에 유사시가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흘리는 피와 땀 그리고 국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뻔하잖아. 북한, 중국에 가가지고 줄을 설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국은 이미 대중국 포위망을 수십 년간 여러 정권에 걸쳐가지고 국제적으로 다 그 판을 짜놓았습니다. 바둑하고 똑같아요. 포위망은 진작에 완성되어 있다니까. 상대가 만약에 선을 넘는 도발 행위를 하는 순간 단숨에 그냥 반격을 해가지고 끝장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 판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밥상에 유리한 쪽에다가 숟가락만 같이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지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북한의 정은이조차도 겉으로는 필요하니까 협력을 할 뿐 속으로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정은이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얘기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분들 심지어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참 똑똑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북한 정은이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노와 감정을 벗어던지고 냉정한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일 불매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재가 풍부하게 있는 일본 맥주, 유니클로 옷 같은 거 만만한 것만 반일 불매하던 거 생각해보세요. 부끄럽잖아요. 정작 그런 사이트, 그쪽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어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였죠? 일본 애니메이션도 오케이, 피규어도 오케이, 장난감, 플스, 게임기, 카메라 등등 지들이 좋아하고 꼭 필요한 거는 불매 안 했잖아요. 일본 여행은 다들 그렇게 많이 갔잖아. 그죠?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심지어 그 맥주조차도 어떻습니까? 별로 오래 못 갔죠. 아사히 슈퍼드라이 노란색 생맥주 캔이 그렇게 맛있고 인기를 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품절 대란이 벌어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가까이 이게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8개월 이상. 오죽했으면은 대형마트에서 1인당 구매 제한을 걸었을 정도라니까. 원래 같으면은 가게 주인들이 손님이 맥주 한 박스 사갈게요. 뭐 맥주 수십 캔을 사갈게요. 이러면은 사장님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1인당 4개나 6개 묶음 그거 하나만 사가라고 구매 제한을 걸었을 정도라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제 주유기, 일제 대형마트 카트 바퀴도 우리나라 대형마트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카트의 바퀴요, 바퀴. 그리고 또 일제 자동 세차 기계 그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또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기 아무것도 포기를 못해. 그러면서 나는 뭐 맥주 조금 불매하는 척하고 어차피 나는 뭐 찐 따라가지고 옷도 안 입고 다녀가지고 뭐 다른 옷 대체재가 많으니까 유니클로 옷 불매한다고 나는 애국자고 내가 반일 애국투사다 크아 국뽕에 취한다 나는 국뽕치사량 환자다 이런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선명해지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두 번 다시 우리가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의 얄팍한 반일 선동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